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청년들. 그들이 말하는 일자리, 그리고 창업에 관한 이야기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특별기획 희망 토크 청년 일자리를 말하다 진행을 맡은 김학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를 놓고 오늘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제 이 문제가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할 그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나와주신 분들의 경험담을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대표님 직장 생활 그리고 어떻게 청년 실업을 극복을 하셨는지 얘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중소기업 사장님과 인연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취업을 쉽게 하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입사 전에는 내부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또 일만 잘 배워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외부 거래처라든지 외부 관계자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적응하기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의 첫 직장은 뉴질랜드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 유학생활 후에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무역 분야라든지 그 유학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쪽 직장 생활을 이제 찾게 됐고요. 직장 생활도 직장 생활이지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비자와 같은 그런 거주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했었습니다. 이현 대표님요? 저는 일반 회사의 사무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공 분야랑 다르기도 하고 제가 뭐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무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용구 대표께서는 사실 오늘 멘토의 역할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청년들은 좋아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직업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제가 청년들에게 또 좋은 얘기 많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청년 취업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청년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험할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큰 목표가 생기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생길 텐데 어떻게 보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취업인데 이 수단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재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경제 불황으로 기업들은 이제 인력을 축소하고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경력직을 뽑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력이 없는 신입들은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고 경력직을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직만 쓰다 보니까는 지금 파릇파도 올라온 대학 졸업한 친구들은 지금 힘들어지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기업들이랑 청년들이랑 서로 바라는 점이 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스펙을 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업이 좀 덜 지원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과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3학년, 화석 선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느라 시간에 쫓기는 대학교 3학년을 빗댄 3학년. 그리고 취업 때문에 졸업을 미루거나 졸업 후에도 학교에 남아있는 취업 준비생을 화석 선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전체 실업자는 92만 3천 명으로 2015년 83만 9천 명에서 8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약 10%가 증가한 건데요. 이렇게 구직난이 계속되면서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젊은 나이에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 창업가들인데요. 최근 청년 창업가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 창업자의 수가
2014년에는 9만 4천여 명에서 2015년에는 10만 3천여 명으로 약 9천여 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창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창업에서 그 답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청년 창업가들은 자신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은요, 사실 청년 창업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오르신 분들이십니다. 창업은 그 자체로도 물론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 대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일반 기업들은 매년 한정된 인원들을 뽑잖아요. 근데 네.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한정을 두지 않고 창업 기업이 늘면 늘수록 그리고 그 기업이 성공 궤도에 오를수록 고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고용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고용 효과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경제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그렇게 성공을 해서 고용 효과를 거두는 그런 경우가 좀 힘들다고 찾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매년 창업자들은 늘고 있고 창업 시장에서 떠오르는 회사가 또 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용의 효과는 반드시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만약 이들이 폐업을 했을 때는 또 그 직원들이 실업자가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창업가는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반드시 가진 사람만이 창업 시장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창업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지금 취업을 못 한다고 해서 그 차선책으로 창업을 생각한다고 하면 준비가 안 된 창업은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창업기관과 예비 창업자분들의 의식이 창업을 위한 창업이 돼야지 성공을 해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차선책이 아닌 창업을 위한 창업. 창업을 위한 창업. 예. 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내가 창업이나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된다. 네, 물론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창업이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 한 3% 내외의 창업 기업들이 성공을 한다 치더라도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업 기업이랑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을 연결시켜주는 정책이나 연결고리가 제대로 확립이 된다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청석에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 창업과 또 일자리, 구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가져가야 할 고집스러운 부분을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뭐 개인 창업만으로도 수익성에 귀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는 게 제가 잘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갈 수 있는 한 번 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회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창업 시장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기업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낙후된 시장에 청년들이 들어가 젊은 아이디어와 결합을 해서 시장을 더욱더 활기차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푸드트럭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조된 차량을 말하는데요. 최근 청년 창업가들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다 보니까 매장을 내기에는 좀 자본이 부족해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푸드트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보람차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푸드트럭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2015년 3월 3대에 불과했던 푸드트럭은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184대로 늘어났는데요. 푸드트럭 영업자의 연령대도 젊은 층인 20대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순이었습니다. 푸드트럭과 함께 최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은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구로공단의 역사와 함께 흥망성쇠를 겪은 구로시장. 낙후되었던 구로시장에 청년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전통시장 내 모두 93개의 점포에서 약 100여 명의 청년 상인들이 창업을 시작,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공예품이나 먹거리 등 청년 상인들이 판매하는 제품들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일반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저는 창업에 도전했고 또 하나의 제 적성에 맞는 일자리인 것 같아요.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모습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적극적으로 차별된 아이템을 도입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또 희망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용구 대표님, 창업 분야가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시장에 나와서 창업시장에 나와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청년 창업가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뭐 굉장히 핫했던 뭐 주스 전문점이라든지 또 뭐 팥빙수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어요. 떡볶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청년 창업가들이 특히 외식 시장에 나와서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가 희망을 좀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하태웅 대표 경우에는요, 수익 창출이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의 아트그룹으로 창업을 하셨습니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로 수익 창출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어떻습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좀 밝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뭐 그런 상품들에 저희 아티스트의 그런 예술적 감각을 콜라보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한다든지 교육 컨텐츠라든지 문화 행사라는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도입을 시켜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또 창출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문화예술 분야가 크리에이티브한 분야이기 때문에 플렉시블하게 어떤 분야에든 다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문화예술 분야가 앞으로의 그런 미래가 더 밝게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대표께서는 순수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작은 전동 드라이버로 창업을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 분야에서도 한국에서는 특히나 전동공구 분야는 특이 분야이어서 전공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나 전공 서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다 돌아다니고 청계천에 돌아다녀도 제대로 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타사 제품을 분해를 해서 배터리는 어떤지, 기어는 어떤지, 모터는 어떤지 그걸 직접 원룸에서 그라인드질 하면서 이렇게 가공을 했던 것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동 드라이브를 직접 그 공부를 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오, 야, 놀랍네요. 네. 근데 저는 저 분야가 잘 될 것 같은 게 자기만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건 이제 손쉽게 드라이버로 뭘 뚫을 수 있으니까. 뚫어주고 나사 쉽게 조여주고. 저기 투자해야 되겠는데. 가운데 미모의 이현 대표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일까요? 퀴즈 나갑니다. SNS를 활용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또 시작을 했었고요.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을 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쇼핑몰 하시는 분도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성공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패한 분도 부지기수로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은요? 처음에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을 모아서 프리마켓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엔 프리마켓으로 시작을 하다가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아서 뭐 편집샵처럼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쇼핑몰이나 백화점 쪽에서 팝업 진행도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홍대 부근에 저희 자체 스토어를 오픈해서 지금 다시 창업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현 대표는 최근 더 바빠졌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매장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품을 알리고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자신의 매장을 열고 싶다는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트가 들었습니다. 이상민 대표는 지난해 전년 대비 300%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속적으로 제품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신제품 개발에도 성공했는데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 분야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는 하태웅 대표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접목시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필리핀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문화상품을 알릴 수 있는 전문 매장을 열어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웅 대표님. 이 힘든 시기가 규칙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이제 불규칙하게 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시기마다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 또 예술인분들, 또 파트너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문화예술 사업을 하질 못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런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고 네. 또 이제 성공을 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실패를 하면 이 보완해야 될 점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과정입니다. 제 경우에는 전문 인력의 부재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그 각 부서별 전문 인력들이 섭외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기업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었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대표는 지금 나이가 실례지만 저 32살입니다. 32. 직원분들 중에서도 본인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십니다. 예,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예, 그분들 만난 것도 정말 행운이고 복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현 대표님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제가 창업을 할 때는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선배 중에서도 아무도 창업을 한 분들이 안 계셔서 그거에 맞는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더 발로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발로 뛰어도 어쨌든 시행착오는 많이 있었는데 그 시행착오를 또 겪고 극복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뼈대가 있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나거나 예상치 않은 곳에서 뭐 적자가 나거나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좋은 파트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라는 좋은 내용인 것 같고 또 우리 이상민 대표는 전문 인력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조금 이제 보완해줘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뽑기가 쉽지가 않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지시를 했을 때 불편하다는 근데 그래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이상민 대표는 32살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보다 나이가 많지만 전문 인력을 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성공의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24살인가 5살 되시죠? 제가 아까 얘기 들었거든요. 너무 어려서 저렇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부러웠는데 사실 이런 거거든요. 멘토가 없었고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우리 청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좋은 멘토를 찾아서 좋은 정보를 얻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직접 습득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어봐야 더 단단해지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지금 세 분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창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 과정을 또 거쳐야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창업이 이루어지는지
저도 또 궁금해요. 저도 창업을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오늘 문득 들곤 하는데 이상민 대표에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준비 과정. 지원 같은 것들이 요즘에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창업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리스크거든요. 과연 내가 어떤 리스크를 해결을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맞을까?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서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심사를 통해서 그런 제3자의 눈을 의견을 좀 많이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서의 그런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녔었습니다. 저는 창업하기 전에 해야 될 준비로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로 직접 뛰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리마켓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른 프리마켓에 셀러로 참여를 해보기도 했었고 그 프리마켓을 열 장소에 하루 종일 서성거리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고 여기는 몇 명이 오고 가는 곳이구나 이런 거를 조사해 보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하태웅 대표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귀국 후에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나눠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또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병행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영리 사업과 비영리 사업이 됐었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저희 팀 멤버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 또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일들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았고 또 저희가 이제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모자른 부분은 또한 이제 창업 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서 그렇게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역시 그렇죠? 뭐 이 청년들은 그 준비라든지 또 행정적인 절차나 또 어떤 실행적인 절차에 대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꼼꼼하게 챙겨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 청년 창업가들은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고 같은 투자자도 있을 거고 같이 하는 동료들에게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목표를 함께 공유를 해서 같은 뜻을 마음을 먹고 같이 함께 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 이거 해봐야지 그냥 하자. 저는 백발백중 망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김밥집 그렇게 한번 냈다가 아 진짜요? 김밥을 말아야 되는데 가게를 말아먹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상민 대표께서는 이제 작은 전동 드라이버를 개발을 해서 공구업계에서 지금 떠오르는 그런 주목받는 회사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대표만의 어떤 성공 비결, 비법, 요인 어떤 점을 꼽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잘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어떻게 잘 팔리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점이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악투그룹의 사업이 이제 비영리 사업 쪽에서는 교육진흥원이랑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SBA와 함께하는 문화 행사라든지 이제 전시 사업과 같이 해서 이제 비영리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시너지를 받아서 저희 악투그룹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제 그런 콘텐츠를 시장에 내놓는 그런 자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주신 분들의 그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성공을 향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가 좋으면요.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청년 창업가들은 그런 점도 좀 잘 유념했다가 관공서 지자체의 눈을 돌려보는 것도, 그러니까 거기 노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정말 제가 노래 듣고 싶었습니다. 이분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인디밴드 아붕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20살 쪽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은 뭐하지 내일은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때려였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젓지 청년들이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억대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이른바 창업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모든 창업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한 창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창업에 가장 필요한 충분한 준비와 교육,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공동으로 펴낸 201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전체 비율이 83.1%에 달했는데요. 특히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은 20대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이하의 무교육 창업 비중은 93.3%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창업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기간도 필요한데 청년 창업자들은 얼마나 빨리 창업을 하고 있을까요? 전체 창업자들의 평균 준비 기간은 10.4개월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창업 준비 기간 역시 20대가 6.8개월로 가장 짧았는데요. 사전 준비 없이 유행을 쫓아 창업에 뛰어드는 것을 묻지마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묻지마 창업이 많기 때문일까요? 자영업자의 창업 생존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신규 폐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창업은 967만 5,760개, 폐업은 799만 309개로 집계됐습니다. 창업과 폐업을 단순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17.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10명이 창업할 경우에 최 2명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많은 창업과 폐업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바로 소매업과 서비스업, 음식업에서 창업과 폐업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창업의 경우 서비스업이 20.36%로 가장 높았고 소매업과 음식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폐업률을 살펴보면요. 먼저 음식업이 21.58%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과 소매업의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창업 전문가들은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시장 상황과 정확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창출이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에서 하태웅 대표님이 매출을 또 올리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올 수 있는 그런 비결, 그런 성공 노하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막 터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가 긴급하게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저희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점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또 이제 장점은 앞으로 이제 더 이런 일들을 해결했으니까 또 더 못할 것은 없다. 이런 식의 마인드로 계속 이제 목표점을 잡고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못할 것은 없다. 두 분 자신감이네요. 네. 저는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마켓을 할 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 모객 활동도 해보고 뭐 샵에서는 제가 바로 고객이랑 소통하면서 뭐 디스플레이도 그때그때 바꿔주고 뭐 저희 브랜드도 직접 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계속 새로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성공하는 노하우는 가만히 있으면 성공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스타트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단단해진 거라서 네.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방향을 빨리 정해라. 그리고 실전 경험을 통하고 또 좋은 책들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내 시대가 네. 반드시 온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새로운 귀를 열고 듣는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또 얘기와 그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는데요. 동업계, 그러니까 동종업계의 동향은 어떤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동공구 분야는 굉장히 레드오션 분야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대기업 독주 체제로 변모하고 있고 기술이나 품질도 이제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특히나 이제 개발하시는 분도 판매하시는 분도 또 사용하시는 분까지 굉장히 보수적이셔서 오히려 더 너무 혁신적이거나 너무 차별화되면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익숙하면서 익숙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아, 참 기술이 좋아졌구나 정도를 느낄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 신제품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다들 주춤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경기 탓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보고 해결책을 만들자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공유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차별점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런 동종업계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이런 거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찾아보면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또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반드시 미래 전략이 보이고요. 또 여기 우리 하태영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대중과 예술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IT 분야 쪽에서도 굉장히 뜰 것으로 예상이 새로운 앱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디어적인 그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어플이 굉장히 발전이 되면서 그런 쪽에 또 관심 많은 청년 기업가들도 많고요. 네. 또 이상민 대표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레드오션에서 나만의 차별화 전략. 그러니까 분명히 불편한 게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불편한 걸 좀 찾으면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을 찾은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청년 일자리와 창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까지 하면서 지금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우리 방청객에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저도 취업하고 창업 같은 것도 할 생각 있는데 혹시 창업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그런 거 있나요? 우선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성으로서의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더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인식을 개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창업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일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가장 보람된 순간을 꼽자면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서 큰 수상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상을 함으로써 저희가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의 컨텐츠를 체험했던 이제 체험자, 고객분들, 또 관람객분들이 저희에게 좋은 피드백을 주셨을 때 저희 일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포기를 하는 순간도 한두 번은 오기 마련입니다. 창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나를 위로를 했고 또 힘이 되어준 분들의 또 감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진취적인 마음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태용 대표님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탐스 스토리라는 책인데요. 이 탐스 스토리 시작 페이지에 있는 성공이라는 글을 잠깐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공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성공. 자주 웃고 많이 사랑하는 것.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아이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정직한 평론가로부터 인정받고 거짓된 친구의 배신을 감내하는 것. 아름다움을 음미할 줄 알고 타인의 가장 큰 장점을 찾아내며 건강한 아이를 키우던, 정원을 가꾸던,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던 간에 좀 더 나은 세상을 남기고 하는 것. 한때 내가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삶이라도 더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 저는 창업하면서부터 좌우명이 생겼는데요. 예. 그게 그러니까 네가 거기까지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까지야. 네. 되게 기분 나쁜 네, 말이네요. 되게 기분 나쁜 말인데 이게 제가 이게 뭔가를 준비하면서 몸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여기까지면 되겠지라고 제가 한계선을 긋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것들이 쌓여서 약간의 차이를 만들어주고 더 경쟁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거기까지다를 제 좌우명으로 삼고 남한테는 절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올해 제 좌우명으로 삼아도 될까요? 기분이 많이 나쁘시죠? 네, 기분이 나쁜데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게 만드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그 말 한 번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절대 남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네가 거기까지야. 뭔가 확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오기 같은 것들도 생기고요. 저는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뭐 창업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자주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버텨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저도 뭐 일을 하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다 뭐 이럴 때도 있는데 버티자라는 마음가짐을 하고 정말 딱 버티고 있으면 진짜 좋은 일이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힘들더라도 거기서 그만 멈추지 않고 버텨서 인내하고 참으면 진짜 좋은 기회가 꼭 오는 것 같아요. 청년 창업, 무엇보다도 든든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과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선발해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2011년 설립 이후 1215명의 청년 CEO를 배출하고 있고 매출은 5,199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업에 관해 우수한 보육 역량을 갖춘 대학을 창업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창업교육과 사업화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은 지난 2011년 이후 총 3,106명의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했는데요. 그중에 청년 창업자는 1,672명, 매출은 2,8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유망 지식 서비스 분야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바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스마트 벤처 창업 학교는 올해 청년 창업자 167팀에서 매출 95억 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육성한 결과 많은 청년 창업가들을 배출하고 그들로 인해 많은 매출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4,999명, 창업선도대학 일자리 창출 효과는 7,521명으로 나타났고요. 스마트 벤처 창업 학교는 올해 337명의 고용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 밖에도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선도 벤처 연계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 고용 1,322명을 달성했고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을 지원해주는 창업 맞춤형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일자리 5,399명을 창출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39세 미만 청년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창업인턴제, 청년 정형 창업자금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창업에 도전하게 되면 겪게 되는 여러 위기의 순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지원들을 받으셨을까요? 먼저 하태용 대표님, 창업진흥원의 창업 맞춤형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으셨죠? 창업 맞춤형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지원 프로그램과 출연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받으셨습니까? 현금으로는 이제 5천만 원. 이제 성공이 전제되는 그 보장하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출연금 혜택과 거기와 더해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회계, 법률 쪽에서 그런 뭐 이론 공부라는 그런 혜택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2기 출신이고요. 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도움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을 했고 또 기술개발자금으로는 중기청의 R&D 자금을 지원받아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총 자금 지원 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원 금액으로 한다면 한 3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 2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3단계 심사를 거쳐서 서류 심사, 그다음에 발표 심사, 심층 면접의 단계를 거쳐서 사업성을 평가를 받고요. 그 중에 선발된 인원들에게 자금과 사무실, 교육 등의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현 대표님은 창업 선도대학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창업 맞춤형 사업화라는 지원을 받았고요. 여기서는 뭐 지원금도 나오고 멘토링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1년간 케어해주는데 이어서 3년간 저희가 그 기간에서 계속해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창업자분들한테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가에서 그 중소기업청 산하에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어요. 그거 보면 특히 요즘에 그 푸드트럭 많이 하죠. 푸드트럭은 그 특히나 이제 청년 창업자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많이 또 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지금 유독 또 어떻게 그 정부 자금을 또 지원을 받아서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다 지원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리로도 대출을 또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여기를 좀 노크를 해보시면 거기서 지원하거나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창업이었답니다. 청년 창업이 일자리 문제의 또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그 생각은 어떤지 이현 대표의 얘기를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청년 창업하는 그 사람 자체가 일단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겠고요. 그래서 그 자기 본인이 일자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친구들도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 창업은 잘 될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놓치고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10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었을 때 정부의 규제라든지 외국인을 고용할 때의 규제라든지 4대 보험 요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창업 기업들에게 먼저 지침을 내려주거나 혹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규제들이 생긴다면 좀 더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일단 돼야 되고요.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이란 차선책으로 하면 실패 확률이 많이 높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창업을 스펙의 한 부분이라고 취업을 위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 꼭 준비를 탄탄히 해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미래가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없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네. 창업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는데. 국가에서도 우리 청년 창업가들을 올바르게 성공시킬 수 있는 어떤 투자가 또 적극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만큼 또 노하우를 알아야 되니까 그들을 재교육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국가 차원에서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청년 창업이야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상당히 능동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이 또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청년 창업에 도전하는 많은 청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 교훈, 좋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서 창업을 했을 때 진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견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서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예.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멋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창업하는 분들의 멋진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미 창업을 하기로 했고 할 거라면 이미 그 사람은 망설이는 게 아니고 지금 도전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다면 정말 마음가짐 단단히 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너 그거 안 돼 하지마 막 가족들도 만류하고 그런 분들도 계셨죠? 굉장히 많았죠. 네. 네. 근데 나 할 거야 막 그래서.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꿈을 죽을 때까지 실현을 해보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가치 실현을 하는데 이 젊은 청춘을 좀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고 본인이 생각했던 비전과 그 꿈과 목표는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저는 응원을 드립니다. 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능동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앞으로 더 밝은 미래 그리고 또 좋은 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 사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들이여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학도였습니다. I don't wanna know, no, no, no. Just taking home, home, home. Loving you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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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e way I used to love, now don't wanna know, no, no, no. Just taking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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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Loving you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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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e way I used to love, oh, don't wanna know. 제가 개인 창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던 답변이랑 비슷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의견들을 들어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좀 창업에 대한 장단점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실제로 창업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잘 알게 됐고 되게 좋았어요.